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7급 군무원 시험 2020년에 22년에 봤던 7급 군무원 시험 요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도 이제 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 영상 보시고 카페 가입하세요. 카페는 가입해서 글만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카페 네이버 요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그 카페 오른쪽 위에 링크 있거든요. 그리고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페에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장재혁 행정법 치셔도 되는데 장재혁 법학연구소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법학연구소.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유용한 자료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2022년, 23년 대비 강의는 제가 요 카페 중심으로 해서 강의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시간 최대한 짧게 드리고 최대 효율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준비할 거니까 이제 저랑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행정법은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7급 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앞서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제 완전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막 평균이 뭐 100점, 96점, 92점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론의 법조항 문제가 꽤 까다로운 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문제도 2개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 그 조직법 강론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지방자치법 문제 그거 하나 나오고, 개정된 조항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공물법 문제도 나왔고,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문제 2개 나왔는데, 토지보상법은 이제 좀 요 총론하고 강론의 경계가 약간 모호하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해야 되고, 요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조항 문제, 법조항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서는 법조항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조금 더 꼼꼼히. 이제 제가 수업할 때도 뭐 나중에 동영 문제 풀 때나 이제 그럴 때도 그 군무원 동영은 별도로 내거든요. 그러면 군무원 스타일에 맞게 이제 좀 치사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랑 좀 확실히 출제 스타일이 달라요. 뭐 저는 좀 맨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보면 이제 더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줄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카페 와서 그 뭐 자료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수강욱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하는데 효율적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랑 같이 만들어 보면 되고, 또 저랑 같이 소통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게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법조항 문제 많이 나왔다. 총론 법조항뿐만 아니라 강론 법조항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법조항 공부 좀 잘하자라는 거. 기본법 문제도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신유형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숫자 계산하는 거. 막 1500일 막 이러면은 이거 우리 문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거.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과라도 계산 못 하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별표 치고 도망쳐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야지 하고, 똑같은 4점이거든요. 똑같은 한 문제일 뿐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일단 제쳐놓고 딴 걸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좀 글자 좀 예쁘게 쓰려고요. 아이고, 배가 꾸르륵 되네.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중에서 복수정답이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12번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 영상 유용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냥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눌러.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기 댓글에 쓰셔도 되는데, 카페가 조금 더 대응이 빠르니까 이제 카페 와서 하시고, 카페 와가지고 아예 여러분 행정법 진짜 막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막 기출문제만 풀면서 이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답이 나오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거기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쉽지가. 저는 뭐 여러분들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여 오라.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하는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저도 강의 막 오래 하고 막 질질 끌고 그런 거 사실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강의 길지 않게 여러분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좀 이거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과목만 막 왕창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정말 수험생한테는 독이라는 거 전 그런 명확하게 저는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좀 시간도 덜 들이고 그리고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재미없잖아요. 워낙에 노잼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좀 이런저런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고 드립도 좀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제가 형사법도 강의를 하는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례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막 찌르고 막 이제 낯들고 오고 막 그러니까 판례 자체가 스펙터클 해가지고 이제 거긴 드립을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돼요. 물론 치긴 합니다. 근데 행정법은 노잼이야.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막 어마어마한 뭐 학자가 되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 당면한 시험 이거 붙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중용을 제가 잘 잡아드릴게요. 저도 공부 많이 하는 거 싫어하고 암기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행정기본법 문제가 나왔죠. 요거 약간 유행이에요. 1번에 행정기본법 딱 나오는 거 항상 마지막에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저는 요거 파이널에 정리해 드리니까 이제 뭐 2023년에는 이제 시행되는 조항도 많고 하니까 요게 기본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시행되는 조항 같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요거 이제 그 과거 교재는 요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교재로 법학은 항상 새로운 교재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험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학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뭐 한국사 같은 거야 뭐 바뀌어도 뭐 올해 1년 지난다고 과거가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뭐 검수완박이네 하면서 갑자기 막 형사소송법 막 갈아엎고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 경찰 수험생들이 이제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누가 있냐? 이제 형소법 가르치시는 분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 뒤에서 울고 있는 거죠. 제발 좀 그만 바꿔면서. 법학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바뀌는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 조금 부럽긴 한데, 사실 뭐 그분들도 고충이 있죠. 한국사라고 하면 한국사는 또 많아서 문제잖아요. 많아서. 끝도 없이 많잖아요. 그 뭐. 무슨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뭐 그거 보고 있으면 뭐 어질어질해지니까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어쨌든 자, 넋두리였고요. 행정기본법 잘 공부하시라고요.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행정적용 법률에 위반되어서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요 군무원 또 시험에서 또 잘하는 이거는 좀 짓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이 짓 뭐가 있냐면 이거 바꿔요. 이거 막 법령 막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법조항 그대로 뭐 골라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 2번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벌써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제 문제풀이 스킬에서도 말씀드리죠. 국민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밑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평등 원칙 나오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3번 행정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행정청 권한남용 범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고 행정청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고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럼 이때는 딱 하나만 있어요. 행위가 아예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러면은 그냥 뭐 재판을 굳이 다시 할 필요도 없고 부가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이제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야 안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징수, 면제, 집행, 면제,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냥 끝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면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신분에 의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도 성립은 연대다. 근데 그 나머지는 각각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안 들으신 분도 저랑 같이 하면 되죠. 뭐 공무원 9급이건 7급이건 다 하시면 됩니다. 가담한테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거 딱 찍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요거는 보면 자 여기 또 신분 얘기 나왔죠. 근데 성립이 아니라 감경이나 가중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니까 그 외잖아요.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 신분의 효과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신분 있는 놈은 있는 대로 이제 신분 없는 놈은 없는 대로 그렇게 규율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부가처분, 흠의 승계는 긍정된다. 나왔잖아요. 개공, 개세발 해가지고 이것도 하자승계 관련해가지고 기본 강의 때 공부 잘 하셨죠.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제 강의 거기 해당 파트만이라도 찾아 들으시면은 뚝딱 합니다. 뚝딱. 여기는 절대 틀릴 이유가 없는 영역이에요. 수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유, 7급 보시는 분들도 잘 보셨어야 될 텐데, 이따, 제가 또, 그 문제 있는 것도 하나 또 짚어드릴게요. 자, 이번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대 명백 얘기하겠죠? 중대한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중대 명백 판단할 때는 이제 잘 따져봐라 그 정도 얘기예요. 그거는 뭐 싹 읽어보고 큰 문제 없으면 오케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포인트 보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선 취소 소송으로 받아갖고 일단 취소 소송 요건을 검토해서 오케이 돼야만 본안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위법성의 정도를 측정해 본 다음에 야 이거 단순 위법 정도다. 그럼 야 그래 취소 인용 이렇게 하고 그걸 단순 위법을 넘어서서 당연 무효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거 무효인데 네가 취소 소송 제기했으니까 인용 판결 해줄게. 취소 인용 판결이야. 근데 이거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인용 판결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으면 취소 소송 요건 당연히 충족을 해야 본안으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풀어야 돼. 이런 거를 그냥 이거 보고서 그냥 뭐 객관 이렇게 그냥 기출문제 이거 지문만 보고서 뭐 이걸 눈에 넣는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물론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100%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내가 딱 봤을 때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들어오고 그리고 요 중간에서 조금 바꿨을 때 그거를 내가 맞춰낼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공부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길도 많잖아요. 뭐 여기 뒤에 뭐 도봉산이나 뭐 이제 이런데 북한산 또 서울 뭐 있나 관악산 이런 거 올라가는 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수험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다양한 거 이거저거 해보는 거 좋아요. 여러분한테 맞는 거 찾는 것도 좋은데 안 맞는 거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지발 좀 요거는 제가 하도 좀 안타까운 게 많아가지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소송 제소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니까 아유 이게 또 정답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4번입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은 없다. 맞죠?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걸로 해야 되죠. 근데 미리 그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처분이 위법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죠. 그리고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서 이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판단하는데 이 행정대집행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민사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뭐 행정법은 힘 안 빌려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또 그게 다행히 당연무효다라고 한 무효 전제로 민사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 공정력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유효임을 전제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손해배상은 무효 그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손배소송은 민사법원이 끝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놔도 돼요. 자, 요건 이제 4번입니다. 요거 좀 가리니까 이렇게 올리고 할게요. 4번이에요. 4번. 자,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 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이후 별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 하더라도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 생겼거나 중공필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다. 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으니까 요거는 직권 취소 대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정도도 떠오를 수 있어야죠. 자, 2번.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조례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맞죠? 자, 3번.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은 확정력, 불가정력이죠.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확정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판력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한번 사법부에서 판단해갖고 판결 확정되고 나면은 그냥 그게 사실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제1심으로 깨부시기 전에는 사실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판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법원, 판단, 판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점용기간은 행정행위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점용기간이 위법하면 주된 행정행위 전부 다 위법하게 된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요번 군무원 시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강론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냈어요. 근데 군무원 7급 이렇게 문제 공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 7급은 어떻게든 9급이랑 조금 차별화해서 더 어렵게 내려는 티를 낸다라는 거.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또 이제 비자발적으로 7급 준비하신 분도 있죠. 이제 그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넓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총론만 가지고 어떻게 문제 보겠다. 그러면 7급은 쉽지 않습니다. 않아 보여요. 자, 정부조직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치위 감독한다. 맞죠? 2번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이거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됐네요.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띄어쓰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료 올려드리는 거는 그걸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 정부조직법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항상 세트로 나오죠. 여기도 문제가 바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3번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국무총리 대통령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치위 감독한다. 크게 문제 없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죠.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취소할 수 있다. 뭐 뻔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 6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고요. 행정기본법 아니고 조사기본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좀 신유형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판례 잘 많이 공부하고 숙지하신 분들이 유리하셨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는 거죠. 필요 적절한. 벌써 이것부터 틀렸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침입적이다라고 하면은 필요 최소한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답 1번이네요. 이렇게 딱 하고서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신이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자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 이제 눈이 이렇게 삐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머리도 기울고
귀때기도 그려보고. 거의 뭐 2만년이다 거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행정기관은 조사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 선정하여 행정조사 실시해야 되고요. 행정기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행정조사,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고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입니다. 법률.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것도 법률이죠. 이제 침익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법률 유보의 원칙, 이제 거기를 출발점으로 생각하세요. 자,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법령 아닌가 해가지고 헷갈리신 분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런 게 리갈 마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요거 나오구나. 항상 그거 나오는구나. 항상 그렇게 얘기하겠거니.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어야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일도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7번 봅시다.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으로만 묶은 것은, 이니까 원고 적격 문제겠네요. 주거지역 내 법령상 제한면적 초과한 연탄공장. 아이고,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 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취소성. 예. 요걸로 낚이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지역 내죠, 내. 인근 주민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만약에 주거지역 외까지 다 인정하게 되면은, 야, 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번은 안 되고요. 이제 2번. 자, 지자체장 공장시설 신축하는 회사에 대한 사업 승인 당시 부과했던 조건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회사는 중지명령 원인 사유가 해소되지 해소됐으면 인정돼요. 해소됐으면. 그런데 해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 안 되고,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 2번이겠네요. 자, 디귿 관련 법령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연탄 공장 보고 이거 설레면 안 돼. 설레지 마요. 요거 끝까지 봐야죠.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낚시 준시하시고요. 디귿 관련 법령 인허가 수익적 행정처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험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은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경험관계고요. 자, 허가 등 처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상대방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할 때도 원고적격 인정, 자기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동일입니다. 그리고 리얼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이거 뭐 예탁금 한 5억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바로 풀려요. 자, 체육시설업자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정한 인원 원래 200명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딱 5억씩 200명만 받아가지고 아주 쾌적한 골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거 500명으로 늘려주세요. 300명 더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5억 내고 골프 쾌적하게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골프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이제 티에서 골프 치고 있잖아요. 골프 막 치고 있잖아. 그러면은 뒤에 골프공이 날아와요. 이 둘 간격이 좁으니까 원래 뭐 1시 티, 2시 티, 3시 티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이걸 줄여야죠. 뭐 1시 30분 티, 2시 30분 티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지. 좀 빨리 좀 칩시다. 먹태거리 맞추고 막 빡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대환장 파티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회원 입장에서는 짜증 나잖아요. 이건 대놓고 법률상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이 골프 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들도 이건 안 되지 하면서 받아주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판사님은 골프왕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판사님은 골프왕. 자, 어쨌든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8번입니다. 행정조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고, 자, 중앙행정기관 소관사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요 법조항은 공부 좀 많이 안 하셔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법률이에요, 이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 둘 수 있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이거 좀 쉽지 않았어. 어렵게 느꼈을 거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딱 보고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바로. 자, 3번 행정기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 보조기관. 근데 이거 별표 치기 전에 검토는 해봐야죠. 한번 왔으니까 검토는 해보고 확실히 아닌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행정기관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재위임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법조항이죠. 여기서 온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정부조직법 6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게 포괄적인 그 위임 근거 조항으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4번 가봅시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 등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무다라는 거죠.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이제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조항 문제 그대로입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좀 잡히시죠? 법조항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꽤 많구나라는 거. 자, 9번. 이번에 또 국유재산법 문제가 나왔죠. 우리 또 이건 공부 다 했죠. 하긴 했어요, 이게. 자, 1번입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걸리죠. 이게 공부를 혹시 안 했더라도 이 조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를 이제 그래도 제대로 좀 이해하고 문제 풀고 했으면은 요런 것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런 것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형사상 배임행위예요, 배임. 네. 배임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효로 한다. 이제 해놓는 거죠. 정답 1번인데요. 이제 딴 걸 한번 봅시다. 자,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이고요.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뭐야?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임? 이거 얘기하잖아.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해도 무효예요. 그리고 국가 외의 자, 이제 영주시장을 축조하지 못한다. 맞고요. 4번. 사건이 설정된 재산,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조항입니다. 법조항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강론 잘 안 보여서 강론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 강론 안 봤다고 너무 심한 질책은 하지 않을게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총론 지식을 잘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좀 이런 이제 출제 포인트들 좀 보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강론이 많이 나오면 평균 점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슬하신 분들은 점수가 내가 아슬아슬하다 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는가? 요거 프레이 필요합니다. 자, 10번이에요. 다음 중 행정행위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이거 구성요건적 효력 주장하시는 분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공정력 앞에다 딱 넣어놨죠. 성결 문제. 근데 이걸 빼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더 아직 메인이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갑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국가 손배소송이죠. 그러면은 취소 사유 손배소송이니까 취소 판결 없어도 그냥 위법하면 인용할 수 있죠. 아까랑 거의 중복 문제죠. 그래서 이거 틀렸으니까 이것도 1번 딱 지금 되네. 쉬워요. 자, 이제 2번 선결 문제. 행정행위 당연무효. 그러면 민사법원이 직접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효니까 누구에게나 무효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반인에게도 무효고 법원에게도 야 이거 무효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확정이 잘못돼요. 당연무효인 과세.
그러면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조세 체납범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범인데요. 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 문제, 행정행위 위법 여부가 범죄 구성 요건 문제다라고 하면은 형사법원, 민사법원뿐만 아니라 형사법원도 위법성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반죄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당연무효인 과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무효니까 과세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사법원에서는 무효면 무효임을 이거 무효구나 라는 전제하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체납범 문제되지 않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도 훈련을 자꾸 하면은 금방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하자승계 나왔습니다. 신나게 푸셨죠? 자, 인정되는 경우니까 쭈쭈쭈쭈쭈 봐가지고 아이고 오케이 통실비 하고 떡 찍고 넘어가면 됐네요. 뭐 초초초초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강의에서 이제 제가 다루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 주는 문제. 자, 7급 준비하실 정도라면은 좀 공부도 잘 하시고 문제도 좀 익숙해져야 이 문제풀이에 뭐랄까 좀 익숙한 그런 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무원 관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임용결격자 답 없죠. 임용결격자는 치유도 안 되고 이건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하자가 치유돼요. 아이고 이러고 찍 넘어가면 돼요. 이러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질 않는다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사실 임용결격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이거는 임용결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판례 입장이 명확하게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부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공부 방향을. 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자, 이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 절차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직위해제 있는 자에 대하여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직위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 처분, 직위해제 중에 징계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봐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직위해제 처분은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 이유 설명서만 던져주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틀렸다고. 왜냐면은 자 보세요. 항고소송 여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거쳐야 되는데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인 소청이 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항고소송 중에 무효확인소송도 있잖아요. 무효확인소송. 이거는 아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필전치 대상이라도 무효확인 소송은 바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가다바는 1로 나왔어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좀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이런 거 딱 보면 그냥 다음 시험에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바로 그냥 도망치세요. 도망차 이렇게 튀어야 돼요. 튀. 아유, 1501씨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시험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거 뭐지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흐름이 끊긴다고.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 말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냥 버려야 돼.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버리라는 게 아예 그냥 영원히 보지 말자 이건 아니고 다른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맞출 점수는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들이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 얘기예요. 자, 임용이 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
해임이랑 파면인데 해임은 3년이고 이제 파면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아이고 이제 야 이거 문과한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한 거 아닌가? 물론 중딩들은 풉니다. 중딩들은 초딩들도 풀지. 근데 이제 대딩들은 바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곱하기를. 아, 나는 문과야 하면서 나는 문과, 문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새로운 공격인데, 저는 요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도 밑에 보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싫어. 계산하기 싫어. 그래서, 가능해요. 이제 3년이니까. 3년이 지났잖아. 3년. 저렇게 곱하기 3 하면은 대충 몇이야? 9, 한 1000 얼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95일? 그렇게 되겠네요. 맞나? 아이, 계산은 안 할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 요거는 임용이 이제 여기 될 수 있다, 없다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동그라미, 될 수 없으면 X.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나씩 나가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호, 356 이제 요게 횡령배임 조항입니다. 범한 자로서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여기 보시면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약간 느낌이 오죠. 디귿은 미성년자, 아동 성보 법률, 미성년자 강간범. 근데 공무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니 네가 공무원을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해임된 사람에게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여기 포인트는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00일이 된 자. 여기도 집행유예 한 다음에 이거 2년이에요. 2년. 어디 있어? 2년. 그러니까 이거 1500일이면 충분히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감을 좀 요런 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감을 좀 이렇게 어떻게 잡냐면은 집행유예면은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한테 유죄 판결은 선고하되 징역 2년 선고한다. 근데 이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라고 하면은 3년 일단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 2년을 일단 이렇게 보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사고 안 치면 이제 형선고 효과가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집행유예 제도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보세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여기는 그냥 형선고고 실형 선고받았고 이 아저씨는 빵에 간 거야. 빵에 가서 이제 이름을 잃고 번호 4885 번호로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집행이 종료. 그리고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이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종료. 요걸 핵심으로 보면은 이제 콩밥 3년 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보다는 길겠죠. 5년이에요. 5년.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 아저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여기서 이제 요 아저씨 요 되는 잠깐만 요거 안 되는 거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저도 헷갈려요. 다행히.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헷갈렸냐면은 위에는 뭔가 사례를 만들다가 이거는 법조항 그대로 갑자기 집어넣어 버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빨리 넘어갑시다. 자, 됐습니다. 문과한테 숫자를 내.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또 이중 전공인데 법학이랑, 근데, 경영학은 골치가 아파요. 제가 예전에 회계사 이제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뭔가 해가지고 이제 그 수업도 듣고 이제 그 중급 회계 막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법학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책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숫자 계산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계산도 못해. 나이 계산도 안 쓰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몇 살이니?
이렇게 계산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토지보상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회가 재결한 보상금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것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재결 효력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역시 또 토지보상법 나왔네요. 법률 문제. 자, 2번 사업시행자 보상금을 받을 자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공탁해야죠. 이것도 맞는 거고. 3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사용, 인하여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지자체가 보상하는 게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거죠. 이것도 쉬운 수준의 문제죠. 사업시행자가. 물론 사업시행자가 국가라면 결국은 국가가 하게 되겠고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라면 지자체가 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다른 뭐 사기업이다. 뭐 삼성물산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훼손된다. 이거 위험부담 문제예요. 위험부담. 그래서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라고 법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이 있고 나서 아직 토지를 넘겨주기 전에 갑자기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위험을 누가 이제 부담을 할 것인가. 그런데 사업시행자한테 법이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제 재결이 있은 후에는 만약에 그 땅 없어졌다. 갑자기 막 태풍이 몰려가고 내 땅이 바다에 포락돼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야, 돈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지자법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는 특광도, 특별자치도와 이거 어딨어? 세종시 어딨어? 특별자치시, 특자시, 특별자치시 없잖아요. 이거 정답이 1번이네. 뭐 이거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쫙쫙 넘어가야죠. 자, 그리고 2번 보면은 뭐 지자체장 주민투표 붙일 수 있다 얘기 나오고 3번 조례개정 폐지 청구권.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개정 그 지자법이기도 하고 요거는 말이죠. 이제 제가 왔다 갔다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제 동네에서 플랜카드 많이 걸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오며 가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뭐 조례 개폐 청구 이제 할 수 있다라는 플랜카드를 각 지자체별로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법 공부하면 또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 소환권 비례대표 제외한다 딱 나왔고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똑바로 못하면 끌어내리는 이제 탄핵이랑 비슷한 이제 그런 거죠. 자, 16번은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 방법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대표이사 등의 기관이죠. 법인 대표자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고요.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 이제 판례 문구 그 문제예요. 그래서 법인이 이제 그 남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지 책임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쟤를 통해서 너 돈 벌어먹고 있잖니. 쟤가 잘못했으면 그거 네 잘못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가 잘못해갖고 네가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쟤의 행위가 곧 네 행위가 되지 않니? 이제 이런 겁니다. 자, 2번 행정청이 그러니까 양벌 규정 관련해서 나온 판례예요. 2번 행정청이 요런 건 이제 제가 또 형사법도 강의하니까 이제 요런 거 요쪽도 제가 이제 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죠. 이번에 군무원 9급에서 그 4번 문제 1번에 4번이었나? 이제 그것도 판례 동기설 문제 1조 2항 적용 관련해서 판례 동기설 문제인데 와 그거는 사실 형법 문제예요. 그거는 형법에서 내야지 행정법에서 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에서 낼 만한 문제지.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지. 나올 줄 알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2번 행정청이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했는데 이제 가분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오죠. 그러면은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되고 제재 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일부 취소 일부 취소 판결 관련된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책 새로 나오는 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진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있거든요. 벌써 뭐 됐으니까 한번 그걸로 또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자, 3번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집행 정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번 대집행, 대체적 자기의무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 부자기의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사실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이거나 이거 대상이었다라고 하고 그런 판례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사상도 바뀌고 아예 이제 법 조항에도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장제역 컴팩트 행정법 2022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상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규정된 해서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그거고요. 이제 제가 그거 알려드렸죠. 이제 제 두 문자 비평, 속, 보당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행정기본법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는 없고 이거 있고 이거 있다.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수업 들으신 분은 그러면서 이거 없다고 했는데 나왔잖아.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문제를 예지력을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할아버지가 오신다면 이게 아니라 이 법조항 만들어진 거나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출제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연구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거 틀렸으면 이건 진짜 역적이다. 이거 수업 들으셨는데 요거를 틀리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적이시니까 목을 길게 빼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큰 칼로 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졌지? 아닙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 조져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해봅시다. 제가 이거 면제 사면해드리겠습니다. 자, 18번 처분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공정력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이거 적법성 추정이 아닙니다. 유효성 추정이에요. 적법성 추정 아니고 2번 공정력 기판력과 같은 효력 아니지만 공정력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되죠.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 영업의 금지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소급해서 취소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게 된다는 거. 그럼 정답 4번이네요. 자 과세관청이 법령문헌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 근데 합리적 근거도 없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했어. 완전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 충족되지 않는다 해서 처분했네요. 그럼 무효지. 그럼 명백하지 명백. 분명함. 와 이것도 못 보면 이거는 심각하죠. 이거. 자 19번입니다. 처분의 소멸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심판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제결하는 것은 직권 취소에 해당한다. 와 진짜 이 7급 많이 죽었다. 쟁송 취소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취소하는 거랑 행정소송에서 취소하는 게 있죠. 그리고 직권 취소는 처분청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급청, 감독청도 할 수 있다는 거. 1번. 그리고 2번. 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을 한 관할청. 사업자 시행 지정에 하자가 있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 그 얘기죠. 3번. 종전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의 경우. 하자 취소하잖아. 취소해야 할 필요성, 증명책임, 기존 이익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은 행정청에 있다. 맞고요. 4번. 자, 지방병무청장. 군의관 신체 등의 판정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문제 없죠. 자, 20번입니다. 20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을 말해버렸네요. 자, 국유재산 옳지 않은 것은 기업용재산, 행정재산에 속한다. 맞죠? 기업용재산도 행정재산 안에 들어갑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되고. 자, 2번 국유재산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이고 이런 쉬운 문제를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제 이렇게 있으면 기업용재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러면은 일반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술하면 틀린 거죠.
자, 3번입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되기 전 종전관리청이 부과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관리청으로 인계받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용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돈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요런 걸로 기억해 놓으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넘지 않은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거 요즘 유행이에요. 아주 가산금까지 계속 징수하게 하는 거. 과태료도 예전에 가산금 없었거든요. 가산금. 근데 지금 이제 가산금이 끝없이 붙어 나가죠. 물론 끝없이는 아닙니다. 제한은 있지만. 자, 토지보상법 문제네요. 손실보상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요거는 토지보상법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틀렸고요. 이거 3조 적용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 수용 재결이 있으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다시 협의하여. 그러니까 재결 후에도 협의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가능한 건 가능합니다. 재결 전에도 협의할 수 있고요. 재결 후에도 협의할 수 있고. 이 법원에서는 당사자 협의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업시행자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제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이네요. 이거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토지 수용의 재결의 효력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재결의 효력이 이제 상실되죠. 실효되죠. 그리고 이거 아까 나왔잖아. 이 군무원 시험 중에 또 이렇게 중복 지문이 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몰라도 뒤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모르는 거 별표 쳐놓고 넘어와야 돼. 자, 4번 사업시행자 동일한 토지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자녀지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종래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 그러면은 이제 자녀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요렇게 돼요. 이제 목적 불가능. 사용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이상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매수 수용 청구로 가야죠. 매수 수용 청구. 그리고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면 돈 줘. 그러니까 손실보상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22번입니다. 정보공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연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죠. 비법인 단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청구권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널리 공지의 사실이거나 인터넷 검색하면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도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죠. 없다. 너무 쉬운 문제죠. 비공개 사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3번 그 다음에 4번 정보란 해서 쭉 하면 공공기관인 직무상 취득 관리 문서 전자매체 모든 매체 기록된 사항 맞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사정 판결 옳지 않은 것이고요. 28 원고의 청구가 이거 눈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이거 미치네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그 판결에 주문해서 이거 이유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 딱 찍은 거죠.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된다. 이건 또 요로 가요, 요로.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또 이제 요렇게 올라가겠죠. 출제위원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독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비읍. 그로 인하여 있게 될 손해 정도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원고 피고인 행정처에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 상대로 손해배상 제시설 설치 그 밖의 구제 방법의 청구 뭐 문제가 없네요. 자, 24번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사전통지. 가장 옳은 것은 자, 사전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데? 이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거부 처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죠. 사전통지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에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시인하였다. 이건 통지 제외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렸죠. 4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지 현저히 곤란 곤불준이다 라고 하면은 사전통지 안 해도 되죠.
자, 25번입니다. 아, 25번에서 통칭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약간 이게 약간 지금까지 야 미안해 이제 좀 야 기분 좀 풀고 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도 이건 진짜 쉽잖아요. 이건 뭐 외국 파견 요거는 이제 그 이라크 파견 결정 헌재에서 통칭이라고 봐서 심사 안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송금 요거는 심사했잖아요. 그래서 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문제 엄청 쉬운 문제로 냈고 요거는 9급이랑 똑같은 문제가 또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3번 뭐 이제 사면권 사면권 행사 이제 요거는 통칭이다라는 거. 이제 또 누구 사면을 하네 만에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번 긴급재정경제명령 이제 헌재가 요거 그 통치행위 맞는데 근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우리가 심사할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헌재의 입장하고 대법원의 입장하고 통치행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다 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랑 같이 풀어 보시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시험장에서 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으면은 연습이 안 돼 있었으면 또 까다롭게 느끼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하고 기본 닦고 그다음에 문제 많이 풀고 그리고 OX 단련하고 사지선다 넘어가고 사지선다 갔다가 이제 동영으로 랜덤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험처럼 보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암기사항 착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커리큘럼도 카페에다가 올려놨고 이제 뭐 어떻게 강의하겠다 언제 시작한다 이런 것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저랑 같이 또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거기 공지사항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는 또 이제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일단 그 실시간만 그러니까 공부 타이밍 공부 계획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라이브로 딱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같이 잘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좀 TO가 많이 나오길 빌어봅시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지혁이었습니다.